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족집게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조인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필살기 모의고사 테스트 1부터 3까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모의고사 문제집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보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거고 쉬운 경우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우선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테스트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우선은 골라드리긴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문제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때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실제 문제 풀이하실 땐 그닥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잡아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저의 그 공식의 세계에 그쵸? 함께 빠져드시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파트 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 푸는 방법에 좀 더 충실하자는 거. 자, 한 번 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트 1 하면은 뭐 사진 보고서 그 사진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뭐 문제의 포인트다. 그리고 뭐 파트 1 같은 경우는 1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왜 맞지 못하는 걸까요? 그죠? 아마도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셨을 겁니다. 예, 맞아요. 파트 1 10개밖에 안 되니까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만점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토익의 경향을 보자면은 파트 1하고 파트 2 가장 쉽다라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여기에서 LC 파트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1, 2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파트 1과 2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자, 먼저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 4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1, 2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1 가장 그 첫 번째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테이핑을 끊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쉽게 되도록이면 볼 수 있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파트 1 들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을 잘 보시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사진을 보는 것보다도 우선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풀이 방법은 문장을 되도록이면요. 여러분 한 문장을 들으실 때마다 되도록이면 어떻게 듣는다? 쪼개서 듣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쪼개서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우리 1번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 우선 A번 얘기 한번 가볍게 들어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해서 쪼개 듣는다 말이 나올까? A. He is standing on a ladder. 자,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간단한 문장이었죠? He's standing on a ladder 라고 얘기하는 구문이었는데 자, 이걸 He's standing on a ladder 라는 말을 끝까지 다 듣고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남자가 사다리에 서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림 정확하게 맞네?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초반부는 쉬운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서는 문장을 통으로 듣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 우리가 3번에서 4번 정도 때 이상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통으로 듣는다는 게 부담이 올 때가 있으세요. 왜? 기본적으로 모르는 단어, 그죠? 그 다음에 모르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4번 이상 때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보기 하나가 그중에 단어 하나가 모른다. 아니면 그 표현을 모른다.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무너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뒷문제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음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바로 쪼개서 듣는다라는 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쪼개서 듣는다는 얘기는 이거죠. The man is standing on the ladder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자, 지금과 같은 문장이 나오면 주어,
동사 전면구로 우리 끊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끊고 끊어서 듣는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쪼개서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1인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주가 되는 사진.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주로 혼자서 딱하니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1번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2번 아니면 4번, 3번 이런 경우의 사진들은요. 항상 얘기할 때 굳이 주어를 열심히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주어는 더맨 아니면 더 워먼으로 시작할 거니까. 특별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라 동사부터 먼저 그리고 동사에 만약에 타동사면 명사, 목적을 잘 듣고 이런 식으로 전면구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인 이상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사람에 대해서 1인이라고 쓸 때도 있고 사람인 줄 쓸 때도 있고요. 그렇죠? 저 통일을 해서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텐데 자, 2인 이상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물만 나와 있는 사진의 경우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부터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명사 그리고 전면구 이런 식으로 얘기 흐름을 여러분들이 끊어서 듣는 느낌을 가져오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쪼개서 듣는다는 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문장을 쪼개서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얘기할 때 LC 같은 경우는 속어법을 잘 쓰면 되도록 많은 문제를 그래도 그나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속어법을 잘 쓰기 위해서 쪼개서 듣는 자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왜? A번을 여러분 들으시면 지금 the man is standing 서 있고 on the ladder 위에 서 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특별한 무리 없었어. 자, 그런데 B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B. He is walking down. 자, he's walking. 그죠? 걷고 있으려면 남자의 다리가 지금 바닥에 있어서 열심히 걷는 동작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walking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답 아니네? 제낀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속어죠, 여러분. 속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자마자 답이 아니다라면 그냥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 뒤로 갈수록 모르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 모르는 단어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듣자마자 이건 답 아니네? 제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무리 없이 문제 풀이는 분명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속어법을 쓰기 위해서 사실 쪼개 듣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On the 들어볼게요. stairs. C. He is looking out the window.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look out. 그쵸? 자, 이 표현 때문에 정답 look,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요구하는 동사 look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항상 시선 처리를 요구하는 동사가 나오면 시선이 여러분 어디로 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근데 지금 look out이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밖을 바라본다는 표현이거든요. 창문 밖을 바라보다. 그쵸? The window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D. He is drawing a picture. 자, drawing. 그쵸? 만약에 내가 draw이라는 동사를 몰랐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래도 어떻다? drawing을 몰랐으면 그 경우 여러분 모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쪼개서 듣는다면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다음 단계 a picture가 들렸죠? 자, 지금 사진 혹은 그림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속어법을 여러분 활용하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속어법이라는 건 문장을 쪼개서 들을 때 답이 확실하게 아닌 부분은 바로 끊어서 듣고 그렇죠? 아니다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앞부분을 모르거나 정답인 것이 문장이 표현이 맞아.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 거?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쪼개서 듣고 속어를 잘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쪼개서 듣고 속어법 사용하신다는 거. 자, 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얘기 여러분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여자분이 가장 중요한 동작이 보이시죠? 바로 호스로 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나는 몰라. 여러분 정말 모르세요? 자, 모른다면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water라고 얘기하는 동사거든요. 자, 근데 water도 가능하지만
우리 요즘에는 이 호스로 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워터나 스프레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분명 둘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자, 뿌리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한번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Test book. A. She is reading a book. 자, 끊어서 쪼개서 듣자 이거죠, 여러분. She's reading. 바로 거기서 그냥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reading. 읽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읽고 있지 않습니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B. She is having a picnic. 자, having a picnic. having,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자, having a picnic. 자, 이때는 have a picnic 하면 소풍을 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소풍을 가고 있다. 그렇죠.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C. She is baking. 자, making이라는 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굽다라는 뜻이죠. 빵 등을 굽다. 자, 그러면 굽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정답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누구? 속어 했더니 남는 D가 정답이겠구나. 보세요, 여러분. 워터 몰라도 답은 나와요. 정답은 D. Some cookies. D. She is taking care of some plants.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워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워터가 안 나왔죠, 여러분. 몰라도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D인데,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 take care of, 뭐뭇을 처리하다,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 plant,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식물을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D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단어를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왜? 쪼개서 듣고 쪼개서 듣다 보면 소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외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서 표현에 대한 단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분명 쉽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겠죠.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3번 얘기로 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남자가 지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혼자서 주가 되는 사진에서는 어떤 동작,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사람이 주가 되는 사진이 나왔을 때는 물론 표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자, 그걸 생각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즉 돋보기를 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3번 문제에서 돋보기를 치셔야 되는 부분은 남자의 얼굴 부분이세요. 바로 첫 번째, 모자를 쓰고 있고 선글라스를 지금 착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 두 번째, 지금 남자의 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남자의 손을 보시면 장갑을 지금 벗고서 이렇게 손에다가 지금 갖고 있는 그쵸?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glove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자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돋보기 어디에 쳤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같이 얘기 들어보죠. 가봅니다. A. He is sitting on the bench. 자, sitting 하는 건 좋았는데 여러분, sitting 전면구가 뭐였죠? on the bench. 벤치 위가 분명 아니었죠. 그냥 판자 위에, 우드 패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itting만 듣고 답이다 체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 여러분. 들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높아지면 다음 단계를 꼭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얘기요. B. He is working on the building. 자, work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working이라고 얘기하려면 뭐다? 일하고 있는 중이다. 어머, 이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쉽게 말하면 sitting or relaxing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 relax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면 쓰기가 좀 힘들겠죠. 자, work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걸 꼭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한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쓸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C. He is talking to his talking.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영국식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제 팁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미국식 영어에서는 주로 얘기할 때 talking이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음으로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talking, 그쵸? 그래서 발음이 약간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은 주로 얘기할 때 이 AL이 같이 붙은 발음 같은 경우는
오. 그쵸? 오에 가깝게 좀 더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발음을 잘 못 들었다라고 해서 발음 구별이 잘 안 돼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없으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파트 1에서만큼은. 근데 저희가 이제 파트 2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얘기가 발음의 어떤 팁들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꼭 못 듣는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talking. 자, talking. 답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D가 되겠네요. 자, 들어보세요. Colleague. D. He is wearing a hat. 자, he's wearing a hat. 그죠?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가볍게 이제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자, 다음 얘기 4번도 그럼 가볍게 훑어보지요. 자, 4번의 포인트는 뭐다? 남자의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 보세요. 사람이 혼자입니다. 자, 남자의 손에 지금 펜이 있고요. 동그라미. 남자가 시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착용하고 있고 시선이 시계 쪽으로 가 있다는 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어디? 넥타이, 타이를 메고 있다는 것도 분명 여러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지금 상태는 시계를 착용, 펜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를 메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세 가지나 되고요. 한 가지가 뭐다? 바라보고 있다, 시계를. 그쵸? 자, 요거까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A. Books are arranged on 자, books are arranged. 자, book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왜? 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the shelves. 그래서 몰라도 돼요? B. He is writing some 여러분, he's writing 좋아요. 왜? 펜을 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펜을 들고 바닥에 손을 이렇게. 그쵸? 자, 이런 그림 아니죠? 지금 그냥 손에 쥐고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답 쓸 수 없어요. 하지만 펜 나오면 의외로 여러분 writing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omething on the paper. C. He is sitting at the desk. 자, 이 얘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앉아있는 건 맞는데 데스크에 앉아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확도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머지 D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문제풀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순서. 자,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를 들었을 때 긴지 아닌지, 정답이 아닌지 맞는지 확신이 안 설 때는 물음표를 세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들을 때 무조건 모르는 표현에 대해서만 물음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확신이 안 설 때 오답과 정답에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물음표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C를 물음표로 세우고 저는 D를 듣겠습니다. D. The wristwatch is being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wristwatch, 그쵸? 손목시계. repaired. 자, is being repaired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수리가 되어지고 있다. 정답이다 아니라? 아니겠죠. 정답은 그래서 C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우리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5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이 없는 사진은 좀 난이도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사물만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 한번 쭉 바라보시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경이 지금 있는데 위쪽에 보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담이 또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쪽에 담 옆에는 자전거들이 이렇게 지금 나란히 서 있다라는 게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물이 나왔을 때는 돋보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우선 어떤 얘기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는 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가보겠습니다. A. Bicycles are parked next to the wall.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자전거들이 apart, 지금 주차되어져 있습니다. next to wall. 자, 그래서 지금 벽 옆에. 맞는 말이죠? 정답은 A입니다. B. All the windows are being opened. 자, 모든 윈도우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사물이 주가 되는 사진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자, 사물만 나와 있는 사진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의 주어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비빙 PP는 절대 답이 될 수 역시 없어요. 왜? 이 비빙 PP라고 하는 진행형 수동태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사용한다? 주로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만 나와 있는 사진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여러분. display라고 얘기하는 동사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디스플레이가 항상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다? be being opened라고 얘기하는 B번 역시 답 아니고요. C. People are 자, 아닌 거 아시겠죠? people로 시작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실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얘기는 듣고 가죠. riding bicycles. 자, D번 갑니다. D.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자, the building is under construction. 자, under construction이라고 얘기하면 공사 중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무엇으로 간다? A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파트 1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기본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주가 되는, 1인 사람이 주가 되는 사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러분, 2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바로 6번 얘기겠죠? 자, 6번 얘기. 두 사람의 지금, 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만 나와 있는 사진에서는 사람 저어 나오면 답 아니고 비빔피피 나오면 일반적으로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2인 이상의 사람이 나오는 사진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항상 주어를 잘 들어라. 왜? 복수 주어가 나온다. people, they 나오면 항상 어떤 동사 나오겠다? 공통점과 관련된 동사들이 일반적으로 튀어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단수 주어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동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차이점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잡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볼 건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공통점, 차이점 생각해 보죠. 공통점은 둘이 같이 하나의 서류를 보고 있다는 거고 남자의 지금 쪽에 보면은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다는 거 요게 하나의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6번 갑니다. Book. A. They are examining some documents. 자, 정답이겠죠, 여러분. examining 바로 시선을 유도하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큐멘터리를 바라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왜 오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B. They are standing in a room. 자, standing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They are standing 정답 아니고요. C. They are talking. 자, they are talking 말하고 있는 건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다는 거겠고. To a man. D. They are sitting 자, sitting까지는 좋았어요. on the tabl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뭐다? examining, 시선을 유도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자, 시선을 유도하는 동사, 지금 look 동사도 얘기해드렸고, examine 동사도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파트 1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테스트 2에서 파트 1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더 많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